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18장 방화벽 컴퓨터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771쪽에 방화벽에 대한 개요가 잠깐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화벽의 정의는요. 외부의 공개된 네트워크와 내부의 사설 네트워크 사이에 자리 잡아서 내부와 외부에 전달되는 트래픽을 정책에 의해서 허용 또는 거부하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나 장치를 말합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외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 이 사이에 자리 잡아서 두 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내부의 사용자는 외부의 인터넷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우리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사설 IP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사설 IP의 주소 범위는 이미 우리가 192.168 이 주소를 써왔죠. 그래서 우리는 사설 IP로 잘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이거 외에도 맨 앞에 10이 들어가는 주소도 사설 IP고요. 172.16부터 172.31 이것도 사설 IP입니다. 이 범위는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설 IP의 컴퓨터가 외부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IP 마스커레이딩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화벽 개념을 이 그림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볼 텐데요. 교재 772페이지와 773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길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왼쪽에 이 사설 네트워크 이거죠. 이거를 우리 회사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안에 내부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있는 외부 네트워크 이건 지금 한 대만 그려 있지만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는 외부 네트워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화벽 컴퓨터가 이 중간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방화벽 컴퓨터는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드, 하나는 내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부의 회사 안의 컴퓨터들은요. 외부로 인터넷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로 치면 회사 안에 사설 IP 1번이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이 사설 IP 3번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설 IP 3번이 이 사설 IP 1번은 게이트웨이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설 IP 1에서 1의 게이트웨이는 사설 IP 3번이 되겠죠. 물론 사설 IP 2도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가 이게 되겠죠. 그럼 이 내부망에서의 게이트웨이는 이 사설 IP 3번이 됩니다. 그럼 이 사설 IP 3번은 이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아니긴 하지만 이 방화벽을 통해서 공인 IP 1번을 가지고 외부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부의 컴퓨터는 누가 접속했는지 아냐면 이 사설 IP 1번이 접속한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공인 IP 1번 이게 접속했다고 알게 되는 게 바로 마스커레이딩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리눅스 클라이언트가요 이렇게 웹서핑을 한다 칠게요. 그럼 웹서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고 가서 사설 IP 3번을 통해서 공인 IP 1번 이거를 가지고 외부의 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홈 쇼핑몰이다. 그럼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겠죠. 아이디 비번. 그럼 이 쇼핑몰은 그 결과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사실은 사설 IP 1, 이 컴퓨터가 알아야 되지만 이 공인 IP 2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접속한 줄 알고 공인 IP 1번 얘한테 응답을 주겠죠. 그럼 얘가 응답된 패킷을 받아서 다시 사설 IP 3을 통해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거를 SNAT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 회사 안에 웹서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웹서버라는 개념은 이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설 IP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리눅스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공인 IP 1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포트 같은 경우는 80 포트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인 IP 2번이 이 공인 IP 1번 1로 웹 서비스 요청을 하면 방화벽 컴퓨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1로 전달을 해주겠죠. 자, 이런 방식을 DNAT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방화벽 컴퓨터를 구성한다면 정책으로서 우리가 지정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4쪽과 775쪽의 그림과 함께 우리가 구현할 네트워크 구성도가 표현이 되는데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이 그림대로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VMware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전체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VM에서 제공하는 VMnet 8,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사설 네트워크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번 수업에서는 VMnet 8, 이거를 공인된 네트워크라고 가정하고 쓸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19168이 들어가는 것은 외부 공인된 IP 주소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 서버 컴퓨터에 19168, 112, 있죠? 이게 외부 네트워크의 랜카드 장치고, 그리고 우리 윈 클라이언트도 우리 IP를 19168 이걸 받죠? 그럼 얘도 외부의 컴퓨터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VMnet 8을 쓸 거고요. 이번에 활용할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지만 VMware에서 VMnet 0이라는 네트워크 구성이 있거든요. 그 구성이 브릿지드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쓸게요. 그럼 얘를 쓰면 어떤 효과냐면, 우리가 이 안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서버 B 컴퓨터를 회사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회사 내부의 컴퓨터로 묶어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는 얘는 앞에 10번대를 쓸 거예요. 그래서 10, 11, 10, 얘는 10, 11, 20 이렇게 할당을 함으로써 얘네가 이 허브, 가상이긴 하지만 이 허브로 묶여진 회사의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럼 얘는 외부로 당연히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버 컴퓨터를 방화벽으로 구성을 하면서 이 서버 컴퓨터에는 네트워크 카드를 2개를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쓰던 ENS32, 얘는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드 그대로 둘 거고요. 네트워크 카드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얘는 내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드, 이렇게 구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장치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서버 방화벽에서 정책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윈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인터넷상의 외부 컴퓨터 역할도 할 거고요. 때로는 악의적인 해킹용의 컴퓨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성할 정책을 얘기하면요, 이제 서버 방화벽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할 정책은 내부의 컴퓨터, 회사 안의 컴퓨터죠. 이 컴퓨터들은 외부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도록 정책을 해주고요. 하나 더, 외부에서는 우리 내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얘가 여기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될 게, 이 안에서 우리가 웹서버가 있잖아요. 웹서버는 외부에서 우리가 접속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컴퓨터들이 이 19168.111.100 여기에 80번 포트로 웹 서비스를 요청하면 방화벽 컴퓨터에서는 이 10.1.1.20 이 컴퓨터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정책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게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화벽 컴퓨터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